전북 김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아들 B군을 차에 태운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그동안 장애를 가진 아들을 성실히 돌본 점, 범행이 사전 계획이 아닌 경제적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와 보호자의 정신건강,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인터넷 방송 중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생중계한 혐의로 30대 BJ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성행위를 생중계할 거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시청자 수를 늘리고 수익을 노린 점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돼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 당시 접속자는 200명 이상이었으며 김 씨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이유로 장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겐 징역 8년 외에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투병 중인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자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병세가 악화하자 뒤늦게 응급실을 찾았던 점을 지적하며 통상적인 간병살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병원비 부담도 컸던 점 등을 고려했지만 생명을 침해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실장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불쌍의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커가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협박했고 E씨는 이 말을 믿고 총 3억 원을 건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 A씨가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A씨는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눈과 코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치아까지 부러뜨렸다.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경비원과 다른 입주민 사이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비원이 자신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보름 넘게 사과는 없었다. B씨는 경비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가족들도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는데도 대책이 없어 매우 답답하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 해소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내 안전관리와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서동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에게도 공격을 가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서 씨는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준비와 끈질긴 스토킹 정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동환은 이제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점 등을 고려해도 피고인은 전직 운동선수로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에 부딪히자 폭행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부동생을 협박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신상공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폭력 조직 출신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이부남매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말 안 들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며 협박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A씨와 생활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9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고 협박한 뒤 성범죄를 반복했다며 성범죄 전력만 3회 누범 기간 중 범행까지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70대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주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장에선 피를 흘리는 피해자 옆에 전기포트와 술병이 발견됐고 B씨는 결국 2달 뒤 숨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했으며 경찰에 붙잡힐 당시엔 식당에서 순댓국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5차례에 걸쳐 356만 원을 결제했으며 경찰 조사에선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탈 의도와 반성 없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중형을 내렸습니다.